국민의힘 경선을 여론조사 100%로 하겠다고 그렇게 최고위 발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김재원 최고위원까지 그 3차 4인이 하는 전에 같으면 본경선 그거를 제외하고는 4명까지 줄이는 과정에서는 여론조사 100%도 상관이 없다. 아무 영향이 없다. 이런 의견을 밝힌 데에는 상당히 놀랍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렇게 한 데에는 그러면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뭐 이런저런 후보자들이 많이 나왔다. 그렇다면 현재 국민의힘 경선을 담당한다는 사람들, 최고위원들은 이런저런 사람은 후보로 나오면 안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어째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 그 당의 경선에 참가하겠다고 나온 후보를 누구는 후보감이고 누구는 잡다한 후보다 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아래쪽은 대충 여론조사 100%로 잘라버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재형 후보 측에서 역선택의 문제 제기하고 나섰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선출을 할 때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5대5, 50%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것이 대선이라면 모르겠는데 당 내의 당 업무를 맡길 사람들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선의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어떤 후보를 내면 국민이 선택을 해줄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다 하는 것은 100% 여론조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를 내는 것을 민주당에서 바랄까? 이런 조사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당내 경선을 하면서 여론조사 100%를 했을 때 역선택이라고 하는 이 범죄 행위, 조직적인 어떤 정당의 당내 경선에 개입해서 업무 방해를 하는 행위, 이런 것이 없다는 전제에서 나올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미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역선택이 존재함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에서 표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선에서 승리를 하겠느냐? 그것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선택 이야기가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 그 결과를 보았을 때 만일 범여권에서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범여권의 표를 가져왔다, 이런 주장인 것이죠. 이것은 단번에 깨집니다. 지난 여론조사를 봤을 때 범여권에서 지지를 받았던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의 바로 여권 후보와 1대1 대결을 했을 때 나온 결과를 보면
그 표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통계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인데 내가 보수정당 후보 중에 선택을 한다면 누구를 할 것이다. 그게 유승민 후보가 많이 나오고 또 그 다음으로 홍준표 후보가 많이 나오고 이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인데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대선은 두 곳에 기표를 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그 사람은 무조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합니다. 따라서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누가 좋으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표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뻔히 알고 있을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는 그 여론조사, 역선택도 나의 득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게 말이 되지 않는데도 힘으로 지금 국민의힘을 누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 보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여론조사를 경선에 그 경선 결과를 내는데 반영을 하고 그 비율이 크다고 하다면은 국민의힘 대표는 그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후보는 결국은 국민의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역선택으로 받고 있는 그 지지율은 제로가 될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들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대중의 표는 사표가 될 겁니다. 필패인 것이죠. 이제 와서 최재형 후보가 아마 이것을 두고 봐도 개선이 되지를 않고 이제는 이것이 심각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싶어서 그랬는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재형 후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후보에게도 똑같이 불공정한 경선이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막아야 합니다. 역시 또 하나의 불공정 경선이다. 경선 룰이 애초에 기울어져 있다. 이것은 누구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어째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1등만 하면 그러면 그만이다 하는 태도를 보이는가? 이것은 처음 출발이 오판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 뒤집힌다. 그래서 작대기를 갖다 꽂아놔도 이번에는 보수 정당에서 대선에 승리한다. 이런 어느 도사의 헛소리가 국민의힘에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선거는 선거이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만일 문재인 정권이 엄청난 실정을 했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은 문재인이 아니고 이낙연도 문재인이 아닙니다. 유승민 후보 자신이 이것을 지적했죠. 그렇다면 유승민 후보는 2배로 나쁜 사람입니다. 알면서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순진하게 보면 그냥 무조건 이긴다. 국민의힘은 그냥 이긴다.
이런 지난 4월경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믿음, 거기에서 역선택이든 사기 경선이든 무조건 1등 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면 이제 대통령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래서 개헌도 하고 내각제도 하고 무슨 짓이든 한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승리할 거기 때문에 문재인 민주당이 하는 포퓰리즘 그것도 200% 한다.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질주해 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국민이 그렇게 국민의힘만을 바라보는 그 기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만 바라봤다 하는 것도 그것도 지나친 자화자찬이고 이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나를 선택해 주는 거 그것도 나의 인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준석 대표가 여러 매체와 장문의 그런 인터뷰 기사를 내놓고 그리고 국민의힘 당협위원회에 가서 우리는 대선에서 2등한다. 이런 말을 한 것이 혹시 속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미 패배감에 손 들어버린 것이다. 그러면 저것이 무엇인가? 결국 대선은 포기하고 당만 차지하겠다. 요즘 나오는 이야기처럼 국민의힘은 이제 인적 청산을 해서 새로운 보수당으로 된다. 이것인가? 홍준표 후보는 거기에 줄을 서 버린 것인가?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선은 몇 달 남아있고 국민의힘은 공정경선으로 돌아가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원하는 후보를 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저 사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을 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일찌감치 패배감에 젖어서 싸워보지도 않고 꼬리를 감추고 달아나는 짓은 제1야당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마지막 4명을 남겨둔 그 경선에서만 30대 70인가 50대 50인가 좀 불분명한데 어쨌든 당원 당규를 지키자면 50대 50이어야 하겠죠. 그 전에는 대충 해도 된다. 엉터리로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인데 심히 유감입니다. 만일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흑막 속에 갇혀서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데 대선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정당이 어떻다, 제1야당이 어떻다고 하는 거 지금부터 생각을 고치십시오. 대선은 대선 투표용지에는 정당 추천하는 칸이 없습니다. 후보자 1인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고 그 후보자가 역선택 점수를 믿고 왔다면 대단히 낮은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허수를 믿고 당원들을 속이고 그렇게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된 것이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말도 묘하고
지금 분명히 역선택이 엄청난 그 비율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은 상황이 바뀌면 수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국민의힘 당내 경선은 차라리 국민의 뜻을 묻지 마십시오. 그냥 당원 100%로 그렇게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